먼저 비번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여러분 수험표 출력하시면 인적사항이 적혀 있죠. 이름이랑 수험 번호가 적혀 있는데 컴그사 시험에서는 수험 번호보다 더 중요한 게 비번호입니다. 시험장 가시면 제일 먼저 한 명씩 랜덤으로 번호표를 뽑게 됩니다. 그 번호가 컴퓨터 자석 번호이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7번을 이렇게 뽑으시면 7번 자리에 가서 이제 시험을 치시는 거죠. 그리고 이 번호로 비번호 생성을 합니다. 시험장마다 규칙은 좀 다른데 어떤 방식인지 대략 설명을 드릴게요. 이렇게 7번을 뽑으시면 이 번호 앞에다가 알파벳 한 자리를 이제 입력을 하라고 해요. 뭐 A일 수도 있고 B일 수도 있고 C일 수도 있고 B를 입력을 하라고 하면 이렇게 B로 시작을 하고 한 자리 번호를 뽑으시면 앞에 0을 붙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B07 이게 이제 비번호가 되는 거예요.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알파벳 A를 붙이시고요. 여기에 그다음에 2를 적으세요. 그리고 7번을 뽑으셨으면 이제 07 이렇게 해주시고요. 자석 번호를 11번을 뽑으시면 이제 A 1 이렇게 적으시고 두 자리니까 1 이렇게 주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비번호가 만들어집니다. 그럼 이렇게 만든 비번호를 어떻게 사용을 해야 하냐면 비번호를 B07이라고 할게요. 그러면 감독관 분께서 바탕화면에 비번호로 폴더를 하나 생성을 하라고 합니다. 새 폴더를 하나 만들어 주시는데 이 폴더의 이름을 비번호랑 똑같이 해주시는 거예요. B07 이렇게 입력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B07 폴더 안에 여러분들이 제출해야 할 파일을 저장을 하시는 거예요. 이미지 파일이죠. JPG 파일, 그리고 인디자인에서 재단선 작업한 파일 형식은 INDD죠. 이 두 개를 제출을 하시면 됩니다. 비번호 작업이나 이런 제출할 파일은 귀 쫑긋 하시고 감독관의 설명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시험 시작 전에 설명을 굉장히 잘 해주시거든요. 그러니까 요 파일 있죠. 요 파일. 이거는 큐넷에 가시면 확인하실 수 있거든요. 이 지시사항 파일인데 요 파일이 4장 정도인데요. 요거를 정말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십니다. 시험 전에 요걸 하나하나 읽으면서 다 설명을 해주시거든요. 미리 한번 읽어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대충 설명을 드리자면 중요한 것만 알려드릴게요. 컴퓨터 바탕화면에 폴더를 만들라고 되어 있죠. 컴퓨터 바탕화면에 폴더를 만들어 저장하시오. 이렇게 비번호 폴더를 만들어서 여기에 저장을 하는 거죠. 작품 규격 크기 166에 246. 그 도면의 크기를 그 용지 크기에 인쇄를 하는 게 아니고 A4 용지에 인쇄를 합니다. 시험장 가시면 그 프린트기가 있는데 그 프린트기가 특수하게 인쇄용으로 제작된 그런 프린트기는 아니고 흔히 사용하는 잉크젯 프린트기입니다. 그 A4 용지 넣어서 출력하는 그거 있죠? 그 A4 용지에 여러분의 작품을 정가운데 배치를 해서 출력을 하게 되어 있거든요. A4 용지에 출력한다는 거 여기 적혀 있고요. 그리고 이런 작업 내용들 여기 보시면 재단선을 넣는데 재단선은 3mm의 간격을 가지고 이제 재단선 작업한다는 거. 그리고 이제 비번호 작업도 비번호를 고딕 10포인트로 기록을 하는데 반드시라는 게 기록을 반드시 하라는 말이고요. 비번호는 이렇게 깔끔하게 고딕이나 그냥 도둠체로 해주시면 됩니다. 인디자인 실행하시면 나중에 설명을 드릴 건데 고딕체가 따로 있진 않고요. 그냥 맑은 고딕으로 하시거나 도둠으로 하시거나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좌측 하단에 입력을 합니다. 왼쪽 아래쪽에. 그리고 출력물은 A4 용지, A4 용지에 그 도면을 인쇄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절취할 수 없으며
간혹 가위가 있으니까 이 출력물을 도면의 크기만큼 잘라내서 붙이는 걸로 아시는 분들이 있는데 전혀 잘라내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A4 용지를 그대로 제출을 하는 게 아니에요. A3 용지를 또 줍니다. 그 A3 용지에다가 이제 마운팅을 하시는 건데 이 마운팅이란 말이 어렵지 쉽습니다. 이 출력한 A4 용지를 그 뒷면에다가 양면 테이프 있죠? 그거를 이제 모서리 4군데에다가 붙여 가지고 그거를 이제 A3 용지에다가 다시 붙이는 거예요. 그게 이제 마운팅입니다. A3 용지를 따로 주니까 거기에 중앙 부분에다가 삐뚤어지지 않게 그냥 잘 붙여서 이제 제출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용량, 작업 용량은 이제 10메가로 용량이 늘었죠. 이 용량은 제출할 파일, 그러니까 이미지, JPG 파일이랑 인디자인 파일, INDD 파일 이 두 개의 총 용량입니다. 이 두 개를 합친 용량이에요. 근데 웬만해서는 이 용량이 10메가를 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쭉쭉 읽어보시면 그 외에 뭐 특별하게 어려운 내용은 없고요. 여기도 용량 얘기 나와 있고 출력물은 1회 출력을 원칙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만약에 출력이 뭐 잘렸거나 이상하게 됐거나 그러면 대부분 한 번 더 출력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출력이 잘못되면 이제 말씀을 하셔서 한 번 더 출력을 하실 수 있도록 하세요.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뭐 마운팅에 관한 내용이고요. 한번 쭉쭉 읽어보시면 되고 또 시험장에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십니다. 이거 다운받아서 한번 읽어보시는 것도 좋죠. 시험 시간은 4시간. 이 4시간은 출력을 제외한 순수한 작업 시간입니다. 출력할 거 생각해서 뭐 빨리 서둘러서 작업하실 필요는 없어요. 그리고 착각을 하시면 안 되는 게 저장은 4시간 이내에 해 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4시간이 끝나면 이 시스템이 잠겨서 여러분들은 어떠한 행위도 할 수가 없어요. 도면을 저장까지 완벽하게 하는 게 4시간입니다. 그리고 이제 4시간이 끝나게 되면 이제 출력을 못 하신 분들은 이렇게 순서대로 출력할 수 있는 기회를 줍니다. 그러니까 한 명씩 나가서 인쇄를 하시면 돼요. 그리고 인쇄는 여러분이 앉은 자리에서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시험 치신 그 자리에서 하는 게 아니라 감독한 PC로 파일을 전송한다고 했잖아요. 그 감독한 PC로 가서 인디자인 프로그램은 열려 있어요. 거기서 여러분 파일을 열어가지고 그 자리에서 인쇄를 하는 겁니다. 시험장마다 파일을 직접 열어가지고 인쇄까지 해주시는 분들도 있고 아니면 이제 파일은 열려 있고 이제 인쇄 버튼을 이제 직접 확인하고 누르세요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고 이게 시험장마다 다르다는 얘기가 또 그거예요. 그러면 저장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장을 하실 때는 이 비번호 폴더에는 제출할 파일 2개만 저장을 하시고요. 작업 중간중간 저장하실 때는 폴더를 따로 하나 만들어 주세요. 작업 폴더라고 적어 주시면 되고 이거는 제출하는 용도가 아닙니다. 이 작업 파일까지 제출을 해버리면 용량이 상당히 커지기 때문에 당연히 용량이 커져서 그것까지 제출을 하시게 되면 실격 처리가 되는 겁니다. 간혹 실격 처리가 됐다고 하시고 용량이 엄청 많이 나왔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아마 이 작업 파일까지 제출을 한 게 아닐까 생각이 들기도 하더라고요. 이렇게 일러스트 실행하시고 작업을 하시잖아요. 그러면 일러스트 파일은 제출을 하지 않고 작업 용도로만 쓰시게 되는데 저장하실 때 그냥 파일, save as, save as는 다른 이름으로 저장하기랑 똑같은 거예요. save as로 저장을 하실 때 바탕화면에 작업 폴더에다가 그냥 저장을 하시는 거예요. 이거는 제출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뭐 파일 이름은 뭐 신경 많이 안 쓰셔도 되고 이렇게 저장을 하시고요. 저장을 하시면
이렇게 작업 폴더 안에 들어가겠죠. 자, 이렇게 AI 파일, 일러스트 파일은 제출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이렇게 중간중간 세이브를 하시는 거예요. 작업을 하시면서. 제출할 파일도 아닌데 저장하는 걸 신경을 써야 되냐고 또 질문을 하실 수가 있는데 이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왜냐면 꼭 그런 일이 있더라고요. 한 반에서 한두 명 정도는 시스템이 다운이 되는 일이 발생을 하더라고요. 아니면 작업하시면서 포토샵이나 일러스트 막 왔다 갔다 하면서 작업을 하다 보니까 이 프로그램에 과부하가 걸려서 멈추는 현상이 생겨서 종료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면 파일이 복구가 되지 않으면 여러분이 저장한 파일을 사용을 하셔서 작업을 이어나가셔야 되거든요. 저장을 하지 않고 뭐 다 날렸다 그러면 새로 작업을 하셔야겠죠. 그러면 시간이 굉장히 촉박하겠죠. 저장하는 게 매우 매우 중요합니다. 일러스트 파일도 저장을 해 주시고 또 이제 포토샵 파일이죠. 작업하는 중간중간에도 PSD 파일 저장을 해 주셔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파일, 세이브 as 해 가지고 마찬가지로 바탕화면에 비번호 폴더가 아니고 이렇게 작업 폴더에다가 파일 형식 PSD로 저장을 해 주시는 거죠. 파일 이름은 상관없습니다. 저장만 해 주시면 돼요. 오케이. 그러면 PSD 파일 하나, AI 파일 하나 이렇게 작업 폴더 안에 들어가는 거죠. 이거는 제출하는 거 아니고 작업 중간중간에 저장해 주는 겁니다. 그러면 작업이 다 끝났어요. 작업이 끝나서 이제 제출할 파일을 이제 저장을 하셔야겠죠. 작업을 하시다 보면 이제 그리드를 이렇게 넣으셨잖아요. 당연히 그리드는 이렇게 숨김 처리하거나 아예 삭제를 하거나 해서 안 보이게끔 해 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해 준 다음에 제출할 파일을 저장을 한번 해 볼게요. 파일, 제출할 파일은 save a copy 해 주시면 됩니다. save a copy 하셔서 JPG로 저장을 하시면 되거든요. 확장자, 파일 형식 요거 선택하시고 그다음에 바탕화면에 비번호 폴더 만들었죠? 비번호 폴더 열어서 이 안에 저장을 하시면 됩니다. 파일 이름은 비번호로 해 주셔야 됩니다. 꼭 B07 이렇게 비번호로 저장을 해 주셔야 됩니다. 저장 한번 해 볼게요. 퀄리티는 최대값으로 해 주셔야 돼요. 오케이. 그러면 비번호 폴더 열어보면 이렇게 JPG 파일이 생겼죠? 그러면 저장하기를 해봤고요. 계속해서 이제 인디자인 재단선 작업하는 것까지 해볼게요. 제출할 파일은 이제 요 이미지 파일이랑 인디자인에서 재단선 작업해서 이제 완성한 인디자인 파일 이 두 개를 제출을 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그거죠. 작업 파일이랑 제출 파일은 다르다는 거. 이거를 꼭 명심을 하시고 작업을 해주세요. 그리고 제출하는 방식은 최근에는 거의 컴퓨터 전송하는 방식으로 바뀌었거든요. 그러니까 컴퓨터에서 컴퓨터로 이제 감독관 PC로 바로 전송하는 걸로 바뀌었는데 그래도 아직 몇몇 군데는 USB에 저장을 해서 제출을 하더라고요. 이렇게 시험장마다 방식은 다른데 이렇게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용량은 10메가고요. 맨 처음에 지시사항 설명할 때 출력한 도면은 이제 A4 용지에 출력을 해서 제출을 하는데 그 A4 용지를 그대로 제출을 하는 게 아니라 A3 용지에다가 마운팅을 한다고 했잖아요. 그거를 또 잠깐 설명을 한번 드려볼게요. 여러분들이 출력하게 될 용지는 A4 용지거든요. A4 용지. 이 A4 용지에다가 여러분이 완성한 도면을 정가운데 배치해서 출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인디자인에서 이제 여백값 계산하고 그 재단선 작업을 하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이게 완성 도면이죠. 완성 도면을 한번 A4 용지 위에 올려 볼게요. 인디자인에서 출력하게 되는 건 이제 요런 현상이거든요. 얘를 정가운데에 배치를 하셔야 됩니다. 인디자인에서 한다고 생각을 하세요. 이런 식으로 오브젝트를 정가운데에 배치를 하는 거죠. 그러면 왼쪽, 오른쪽, 위아래에 여백이 생기겠죠. 그죠? 그리고
이 출력한 A4 용지를 A3 용지에다가 마운팅을 한다고 했잖아요. A3 용지는 더 크겠죠. A3 용지, 이 A3 용지에다가 부착을 하는데 간단히 설명을 또 드리면, 자, 이렇게 A3 용지가 있으면 A3 용지 왼쪽 상단에 보시면 인적사항을 적게 되어 있습니다. 인적사항은 이런 칸이 이렇게 있을 거예요. 요 칸에 이름이랑 수험 번호를 여기 적으시면 됩니다. 수험 번호를 여기서만 사용을 하는 거예요. 이름이랑 수험 번호 적으시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출력한 요 A4 용지 있죠? A4 용지를 여기에 이제 양면 테이프를 붙이셔가지고 이제 이렇게 배치를 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배치를 하시는데, 배치하실 때 삐뚤어지지 않게 잘 부착을 하시면 되는데요. 따로 표시선이 있거나 하지는 않아요. 그냥 삐뚤어지지 않게 가운데다가 붙여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제출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끝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출력물에 재단선이 작업이 되어 있겠죠, 물론. 그 재단선 작업하는 것도 한번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개도면 25개 중에서 세로형 도면은 23개고요. 가로형 도면은 2개입니다. 그래서 이 인디자인 재단선 작업도 세로형과 가로형을 다 알아두셔야 되거든요. 먼저 세로형으로 재단선 작업하는 것부터 학습을 해볼게요. 인디자인 재단선 작업하기 전에 여백값 계산하시는 것부터 알아두셔야 되거든요. 값만 외우셔도 되고, 계산하는 방식 외우셔서 가셔서 계산하셔도 되고, 그리고 계산하실 때 컴퓨터에 내장되어 있는 계산기 프로그램 있죠? 그거 사용하셔도 됩니다. 문제 없어요. 여기 보시면 이 하얀색 용지가 출력할 A4 용지 크기고요. 이 가운데 들어있는 이 도면이 여러분들이 작품 규격으로 만든 도면 크기입니다. 작품 규격 가로 세로 암기하셨죠? 자, 이 완성 도면의 가로 길이는 얼마죠? 가로 길이는 166입니다. 그럼 이 A4 용지의 가로 길이는 얼마죠? A4 용지의 가로 길이는 210이에요. 연습하시다 보면 A4 용지는 자연스럽게 암기가 되실 건데, 또 시험장에서 기억이 안 나실 수도 있잖아요. 너무 간단하게 파일 뉴 가시면 여기 인쇄 탭 가시면 A4 크기 있습니다. 210에 297 나와 있죠. 이거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가로 크기를 계산을 해서 여기 여백 왼쪽과 오른쪽에 들어가는 이 여백값 바로 나오죠. 한번 해볼까요? 자, 왼쪽 오른쪽 여백값입니다. 왼쪽 오른쪽 210에서 166 빼주면 되죠. 210에서 166 빼줍니다. 44고요. 이 44를 왼쪽과 오른쪽이 나눠 가진다고 생각을 하세요. 나누기 2를 하시면 되죠. 그러면 22가 됩니다. 그럼 여기 22, 여기 22가 되는 거예요. 왼쪽, 오른쪽 22가 되는 겁니다. 22, 왼쪽 22, 오른쪽 22. 이게 여백값이에요. 인디자인에서 사용하는 여백값. 그러면 세로 길이 계산하면 위쪽, 아래쪽 여백값이 나오겠죠. 한번 해볼게요. A4 용지 세로 길이 얼마죠? 297입니다. 그러면 우리 작품 규격의 세로 길이 246이죠.
그럼 빼기 해주면 여백값 나오겠죠. 위쪽 아래쪽 여백값 나오겠죠. 한번 계산해 볼까요? 위아래입니다. 297 빼기 246. 그러면 51이 나옵니다. 그죠? 이 51을 위쪽이랑 아래쪽에서 나눠 가지는 거예요. 그럼 나누기 2 하죠. 25.5가 됩니다. 위쪽 여백과 아래쪽 여백은 25.5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세로형 도면은 그냥 요거 암기하시면 돼요. 왼쪽 22, 오른쪽 22, 위쪽 아래쪽 25.5 요거 암기하시면 됩니다. 그럼 인디자인 실행해가지고 한번 직접 입력을 해서 만들어 볼게요. 인디자인을 이렇게 실행을 하시고요. 저는 최신 업데이트 버전이라서 CC 2024고요. CC 버전끼리는 별 차이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 CS 버전을 사용하시는 분들이 좀 달라서 그 차이점이 좀 있으실 거예요. 설명하면서 좀 알려드릴게요. 설명 들으시면서 따라 하시는데 큰 문제는 없을 겁니다. 인디자인 실행하시고요. 파일, 뉴, 다큐먼트 열어주시고 여기서 프린트, 인쇄 탭으로 가서 A4 선택하시면 됩니다. CC 버전은 가장 편한 게 여기 단위가 밀리미터로 설정이 되어 있고 또 선택을 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CC 버전이 아니라 CS 버전 사용하시는 분들은 이 단위가 아마 파이카로 되어 있을 겁니다. 이런 식으로 요상하게 값이 계산이 되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수정을 먼저 해주셔야 돼요. 단위 수정을 해주셔야 됩니다. 이 창을 좀 끄시고요. 끄시고 환경 설정으로 가서 먼저 단위 설정부터 하고 올게요. 이거는 CS 버전만 하시면 됩니다. 에디트, 프리퍼런스 실행하셔서 여기 단위 탭으로 가세요. 여기 룰러 유닛 보면은 호리전털, 버티컬 나오죠. 여기가 밀리미터로 되어 있죠. 이 부분이 CS 사용하시는 분들은 파이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파이카라고 되어 있으면 얘를 밀리미터로 변경을 해주시면 돼요. 변경하시고 OK 하신 다음에 다시 새 문서를 열어주시는 겁니다. 다큐멘트 클릭하시고 똑같이 A4 프린트 탭 가서 A4 CS 사용하시는 분들은 탭 이렇게 되어 있지 않죠? 그냥 선택하게 되어 있을 겁니다. A4를 선택하게 되어 있을 거예요. 그리고 단위 확인하시고 가로 세로 확인하십니다. 당연히 오리엔테이션 용지 방향은 세로 방향으로 되어 있어야 하고요. 그리고 하나씩 한번 설정을 해 볼게요. 여기 페이싱 페이지에는 체크를 해제를 해주세요. 마주보는 페이지는 낱장이 인쇄물이기 때문에 이렇게 체크 해제를 해주십니다. 책이 아니라 우리는 낱장이 인쇄물을 만드는 거죠. 체크 해제해 주시면 이 아래쪽이 탑, 버튼, 레프트, 라이트 이렇게 표시가 될 거예요. 자, 여기가 여백, 우리가 계산한 이 여백 값을 입력을 해주는 겁니다. 왼쪽, 오른쪽, 위아래, 탑, 바텀이 위아래죠. 위쪽이 25.5예요. 그리고 연결고리가 클릭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값이 다 변동을 하는데 연결고리를 해제를 해주세요. 해제를 해주시면 다 따로따로 적을 수가 있습니다. 일단 위아래가 25.5고요. 자, 레프트, 라이트, 왼쪽, 오른쪽이 22로 입력을 하시면 되는데 우리는 직접 이렇게 계산을 다 해서 22라는 결과가 나왔죠. 이거를 계산기를 사용을 하셔서 계산을 해도 되지만 이 인디자인 자체에서도 이제 계산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요 아래쪽에 레프트 라이트 한번 계산해 볼게요. 210에서 가로 길이죠. 166을 뺍니다. 그러면 44로 나오죠. 44. 다른 칸을 클릭을 해주시면 이렇게 계산이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이 44를 왼쪽과 오른쪽이 나눠 가지니까 나누기 2를 하시면 되는데 여기다가 직접 나누기 2를 표시하셔도 되는데 이 정도는 암산이 되시잖아요. 2로 나누는 거는 22로. 그래서 각각을 22로 이렇게 그냥 바로 수정을 해주시면 되는 거고요. 마진입니다. 그리고 그 아래에 블리드 앤 슬러그가 있는데 도렴이 슬러그는 0으로 되어 있는지 확인만 해주시면 돼요. 여기에 수치를 입력을 하시는 거 아닙니다. 그냥 다 0으로 되어 있는지 보시면 됩니다. 건들지 마시고 이렇게 하시고 이제 크리에이트 해주시면 됩니다. 다시 한번 확인할게요. 오리엔테이션 종이 방향 세로, 그다음에 단위 크기 A4 용지 크기 확인하시고 페이싱 페이지 체크 해제하시고 그다음에 탑, 바텀, 레프트, 라이트 이렇게 단위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크리에이트 한번 해볼게요. 그럼 이렇게 여백값이 다 계산이 되고 이 가운데 상자 요게 우리가 만든 작품 규역의 크기입니다. 166에 246이에요. 여기서 재단선 작업을 하셔야 되는데 시험장에서는 여러분들이 긴장을 하시니까 정말 이 여백값 계산하는 데서 실수가 많이 나오거든요. 나는 아닐 거야 라고 생각을 다들 하시겠지만 그렇게 안심을 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이렇게 만드시고 이미지를 넣어서 여백을 제대로 계산했는지부터 확인을 해주세요. 이 여백 값이 안 맞으면 이미지를 넣었을 때 확 드러나거든요. 한번 이미지 넣어 볼게요. 파일, 플레이스 클릭하시고 바탕화면에 비번호 폴더 만든 거 있죠? 여기 안에 있는 이미지입니다. 저장한 거 기억하시죠? 자, 이거 열기 하셔가지고 이미지를 드래그 하지 마시고 그냥 왼쪽 상단의 모서리 부분 있죠? 이 부분에 이렇게 클릭을 해주시면 딱 맞게 들어갑니다. 지금 얼핏 눈으로 보기에도 여기 핑크색 라인 안으로 싹 들어갔죠? 여러분들이 이 여백값을 반대로 적으면 티가 확 나요. 자, 한번 해볼까요? 반대로 적었다 쳐볼게요. 어디서 수정을 하시냐면 여기 레이아웃, 마진 앤 칼럼 여기서 수정을 하시는 거거든요. 이거 끄고 새로 만드실 필요 없이 마진값 잘못 입력을 하셨으면 여기서 수정을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긴장해서 이거 각 거꾸로 적었어요. 한번 해볼게요. 22 25.5 25.5 이렇게 반대로 적으셨잖아요. 그러면 이미지를 넣으면 이상하게 티가 납니다. 파일, 플레이스, 이미지 선택하고 이렇게 클릭을 땅 하면 보세요. 자, 이렇게 삐져나가죠. 상자 밖으로. 그러면 여러분들이 빨리 내가 여백값을 잘못 입력했구나 이렇게 빨리 눈치를 채시고 수정을 하셔야 됩니다. 수정 어떻게 한다? 레이아웃 가서 마진 앤 칼럼 들어가서 여기 값 새로 입력하시면 됩니다. 다시 원상 복구할게요. 25.5 22 이게 정상이죠? 이렇게 하시고 오케이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미지 다시 넣으시면 되는데 다시 넣으셔도 되고 이 상태에서 정 가운데로 배치하는 것도 알려드릴게요. 인디자인을 너무 어렵게만 생각을 하지 마세요. 일러스트나 포토샵에 있는 기능 다 들어가 있고요. 단축키도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이미지 배치하는 거는 일러스트 작업이랑 똑같다고 생각을 하세요. 이게 이미지가 하나의 오브젝트라고 생각을 하시면 이 오브젝트를 정 가운데 배치를 하시는 거죠. 한번 해볼게요. 윈도우 메뉴에 가서 얼라인 패널을 열어옵니다. 오브젝트 앤 레이아웃에 얼라인 패널 있거든요. 얼라인 패널 열어서 자, 이거를 기준으로 배치를 하시는데 페이지를 기준으로 이 오브젝트를 정 가운데 넣을 거예요. 그럼 여기 얼라인 2에서 얼라인 2 페이지라고 되어 있는지 확인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얼라인 오브젝트를 세로 가운데, 가로 가운데 이렇게 정렬을 해주시면 정확하게 가운데로 딱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하시고 재단선 작업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이미지를 넣은 상태로 재단선 작업을 하시면 되고요. 저는 이게 좀 방해가 되니까 일단 좀 없는 상태로 작업을 해 볼게요. 재단선 작업을 하실 때 제일 먼저 하셔야 되는 거는 0점 좌표를 변경하는 겁니다. 여기 룰러 잘 보세요. 눈금자가 표시가 안 되신 분들은 컨트롤 R을 사용해서 눈금자 표시를 해 주시고요. 그리고 옵션 바가 이렇게 생성이 안 되시는 분들은 윈도우 워크스페이스에서 에센셜 클래식으로 변경을 해 주세요. 프로그램을 처음 설치해서 학습을 하시는 분들은 아마 에센셜로 되어 있을 겁니다. 이거를 에센셜 클래식으로 변경을 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시면 옵션 바도 보일 거고 오른쪽에 여기 패널들도 다 보이실 거예요. 이렇게 한 다음에 0점 좌표 변경을 한다고 했죠. 이 0점 좌표가 뭐냐면 이 용지 크기가 지금 A4 용지죠. A4 용지 길이를 잘 보세요. 0의 시작이 왼쪽입니다.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갈수록 이 수치가 커지고 여기가 210에 해당하는 크기라는 거 알 수가 있을 거예요. 여기 시작은 여기, 끝은 여기입니다. 가로축은 이렇고요. 세로축도 마찬가지죠. 여기가 0이고 밑으로 내려가서 여기가 297이 되는 지점입니다. 여기서 0,0에 해당하는 위치가 왼쪽 오서리 여기 맨 끝에 이 부분이 0,0자리거든요. 위치 값을 표시를 하는 건데 이 0,0이 있는 이 위치 0점 좌표를 우리는 이미지를 넣을 이쪽 모서리 있죠? 여기로 이동을 시킬 거예요. 여기가 0이 되게 만들어 줄 겁니다. 그러면 이 가로 길이가 여기가 0이 되고 여기가 166이 되겠죠. 그러면 세로는요? 세로는 여기가 0이 되고 여기 맨 끝 요 지점이 246이 되는 겁니다. 계산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 재단선을 위치를 잡고 가이드라인을 편하게 배치하기 위해서 0점 좌표 변경을 하는 거예요. 한번 해볼게요. 눈금자를 보시면 가로 눈금이랑 세로 눈금이랑 여기 만나는 여기 교차되는 부분 있죠? 여기 클릭을 하신 다음에 이 상태로 드래그를 이렇게 하세요. 그러면 선이 4개가 생기죠. 이 선을 잡아가지고요. 정확하게 여기로 갖다 대면 착착 붙어요. 착착 이렇게 붙을 때 떼주시면 0점 좌표가 변경이 됩니다. 여기가 0이 됐어요. 그리고 여기도 0. 여기가 0,0이 되는 겁니다. 위치값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0점 좌표 변경하시고 가이드라인을 한번 배치를 해보겠습니다. 가이드라인은 4개를 뽑으시면 되는데 가로에서 2개 이렇게 뽑으시고요. 그리고 세로 라인에서 이렇게 2개를 뽑아주시면 됩니다. 이 가이드라인은 재단선이 위치할 3mm가 되는 지점에다가 이동을 시켜주시면 되거든요. 직접 잡고 뭐 이렇게 다시 재배치를 하시면 되는데 우리는 정확하게 3mm의 위치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0점 좌표를 변경을 했으니까 이 세로 라인부터 한번 위치를 잡아 볼게요. 이 세로 라인은 여기서 3mm가 오른쪽으로 이동되면 되는 거죠. 이 세로 라인은 가로축으로 변경을 하는 겁니다. 그 가로축은 X좌표를 보시면 되고요. 이 세로로 이동하는 이 세로축은 Y값을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라인은 가로축으로 3mm 이동하죠. 그래서 X좌표를 3으로 이렇게 변경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가로라인은 Y축 방향으로 요 아래로 3mm 이동하는 거죠. 그래서 Y축의 값을 3으로 설정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각각 3mm 이동을 한 거예요. 이쪽도 한번 볼게요.
이거는 좀 전에 설정했죠. Y축으로 3mm. 그 다음에 요 라인은 어디로 이동을 해야 하냐면 가로축의 길이는 요 가로 길이는 166입니다. 그죠? 166에서 3을 빼면 163이죠. 그래서 X축으로는 163으로 이동을 시키면 되는 거고요. 이렇게. 그러면 위쪽은 완성이 됐어요. 아래쪽에 한번 볼게요. 아래쪽. 요 세로 라인은 3mm. 이렇게 이동한 거 맞고요. 여기는 맞습니다. 그리고 이 가로축 라인, 가로 라인은 여기서 여기 3mm가 해당하는 지점으로 올라와야 되거든요. 그럼 이 세로의 총 길이, Y축의 총 길이는 246이잖아요. 246에서 3을 빼줍니다. 243. 243이 되는 위치로 이 라인을 이동시켜주면 이렇게 완성이 되는 거고요. 오른쪽으로 한번 가볼게요. 오른쪽도 보시면 이 라인 잡아서 보시면 이 가로 라인은 243이 맞고 여기 세로 라인은 163이 되는 지점 맞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가이드라인은 배치가 완료가 됐어요. 이 가이드라인을 보시면서 재단선을 배치하셔도 되고요. 가이드라인을 만들지 않고 이 X축 좌표, Y축 좌표만으로도 계산을 해서 배치를 할 수도 있습니다. 자, 한번 해볼게요. 왼쪽 모서리부터 한번 작업을 해보겠습니다. 재단선은 라인 툴 잡으셔서 라인 하나 그려서 설정을 하시면 되는데 먼저 세로 길이부터 설정을 해볼게요. 옵션 바에 가시면 굵기 나오죠? 1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굵기 1로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길이는 5로 해주시면 됩니다. 5에서 7 정도로 해주시면 돼요. 7로 하셔도 상관없어요. 재단선을 가이드라인을 기준으로 배치를 시키실 때 또 많이 들어오는 질문을 설명을 드리자면 이 라인을 이렇게 배치를 해야 되는지 아니면 이렇게 라인을 기준으로 오른쪽으로 넣어야 되는지 또 이런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이 재단선에도 이렇게 작지만 기준 라인이 있습니다. 중심점이 있고요. 직접 선택 툴을 가지고 이렇게 선택을 해보시면 여기에 가운데 파란 선이 보이시죠? 이게 중심 라인입니다. 이 중심 라인과 가이드 라인이 정확하게 가운데로 가면 돼요. 한번 해볼게요. 이런 식으로 겹쳐지게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아래쪽으로 좀 더 내려주셔야겠죠. 이렇게 배치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가로 재단선도 한번 만들어 볼 건데 얘를 Alt키 눌러가지고 복제하시죠. 그리고 회전을 시켜주세요. 회전을 그 상태에서 Shift키 눌러서 이렇게 90도로 회전을 해줍니다. 그러면 가로 재단선은 만들어졌고 얘도 마찬가지로 배치를 해서 여기에다가 위치를 딱 시켜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제대로 위치가 들어갔는지 좌표를 보면서 한번 살펴볼게요. 세로 라인 보시면요. 여기 세로 재단선 잡아서 위치를 이동을 시키실 때 중요한 거는 여기 옵션 바에 보시면 여기 중심점을 지정을 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 부분으로 나뉘어져 있죠. 아래쪽, 가운데, 위쪽. 여기를 기준으로 설명을 하자면 기준점은 아래쪽으로 가야 됩니다. 맨 아래. 그래서 이 기준점의 위치를 맨 아래로 변경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X좌표랑 Y좌표를 계산을 하시는 거예요. 가로축으로 3mm 이동하는 거죠. 그래서 X축으로 이렇게 3을 입력하시면 되고 Y축은 0을 입력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제대로 3mm에 해당하는 곳에 재단선이 들어가는 거예요. 제대로 위치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여기 가로 재단선도 한번 살펴볼게요. 여기서 가로 재단선의 중심점은 이쪽에 가면 안 되고 오른쪽으로 가야 됩니다. 오른쪽에 중심점이 들어가야 돼요. 한번 볼게요. 반대로 되어 있죠? 중심점 변경하고요.
그러면 X축, Y축의 좌표 한번 보세요. X쪽 가로 방향으로는 이동할 필요 없으니까 0이 맞고 세로 방향으로 3mm 내려오면 되거든요. 그래서 Y축의 좌표가 3이 되면 되는 겁니다. 제대로 위치에 잡은 거예요. 이렇게 되면. 좌표도 이해가 되시죠? 가이드라인 배치하는 것도 이해가 되시고, 그리고 한쪽을 만들었으니까 이제 나머지 세 군데도 다 해주시면 되거든요. 이 두 개를 잡아가지고요. 복제합니다. Alt키 잡아서 복제했고요. 회전을 시켜주세요. Shift 키를 사용을 해서 회전을 시켜주시면 됩니다. Shift 키 눌러서 이렇게 회전을 시켜주시고 얘가 오른쪽으로 가면 됩니다. 한번 이동시켜 볼게요. 자, 이렇게 이동을 시켜주시면 되는데 제대로 위치가 됐는지 한번 확인을 해 볼게요. 위치가 제대로 이동이 안 됐죠. 직접 선택 툴을 사용해 가지고 그냥 이렇게 편하게 이동을 시키시면 됩니다. 자, 요렇게. 그리고 얘도 자, 요렇게. 위치가 제대로 잡혔는지 좌표 보면서 또 확인을 하실 수 있거든요. 한번 볼게요. 좀 머리가 아프시더라도 여러 번 연습해 보시면 계산이 착착 되실 거예요. 자, 이 세로 재단선 얘 중심점부터 변경해야 됩니다. 아래쪽에 가 있는 거 맞아요. 아래쪽으로 중심점 해주시면 되고 위치 값은 지금 X축 가로축으로 3mm 안으로 이렇게 들어와야 되거든요. 가로의 총 길이가 166이란 말이에요. 166에서 3을 빼주시면 되죠. X축 좌표는 163이 맞아요. 그런데 Y축 좌표를 보니까 소수점이 좀 지저분하게 붙었어요. 자, 얘를 0으로 싹 바꿔주시면 자, 여기 분홍색 선에 싹 붙는 거 보이시죠? 이렇게 수정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가로 재단선도 수정을 한번 해볼게요. 가로 재단선의 기준점은 여기 왼쪽으로 가야 됩니다. 근데 반대로 되어 있죠? 기준점 변경하시고요. 좌표 한번 확인해 볼게요. 맞습니다. 제대로 입력이 들어간 거예요. X축으로 166만큼 갔지만 세로 라인 Y축 방향으로 3mm 내려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Y축은 3이 되는 거 맞습니다. 그러면 위쪽은 다 만들었어요. 위에 만든 재단선 4개를 가지고 이제 아래쪽에도 똑같이 배치를 해주실 건데 이 상태에서 Alt키 누르고 이제 복제를 해주십니다. 이렇게 Shift까지 같이 눌러주면 이렇게 직선 방향으로 복제가 되죠. 이렇게 복제를 해주신 다음에 얘를 이제 회전을 Shift 키를 눌러가지고 이렇게 회전을 해주셔도 되고요. 이렇게 아니면 옵션 바에 보시면 여기 버티컬, 플립 버티컬 보이시죠? 이게 상하 반전이죠. 상하 반전 시켜주셔도 됩니다. 이렇게 반전 시켜주셔도 돼요. 한번 배치 한번 해볼게요. 배치를 이렇게 눈대중으로 해주시고 배치 잘 됐는지 확인해 보면 되죠. 선택 툴, 직접 선택 툴 잡아가지고 이렇게 이동을 시켜주시거나 여기도 잡아가지고 이동을 시켜주시고 제대로 이동이 안 됐죠. 좌표 한번 볼게요. 여기 좌표를 보시고 이동을 시키실 때는 기준점 설정 먼저 해야 되죠. 지금 기준점이 왼쪽으로 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의 기준점은 여기 보라색 선에 붙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오른쪽으로 가야 됩니다. 이 선의 기준점을 반대로 오른쪽으로 해주시고 좌표 한번 볼게요. 지금 Y축 세로 방향으로 243 내려오는 거 맞아요. 여기 총 길이가 여기 끝에 총 길이가 246이잖아요. 246에서 3mm를 빼주는 거죠. 그러니까 243이 맞고요. 근데 지금 X 좌표가 잘못됐죠. 얘는 0으로 해주셔야겠죠. 이렇게 수정을 해주시면 깔끔하게 배치가 성공이 됐어요. 요거 한번 좌표 살펴볼게요. 여기는 기준점이 위로 가야 됩니다.
위로 되어 있는지 확인하고요. 안 되죠. 반대죠. 위로 꽁 찍어 주시고 좌표 확인해 볼게요. 값은 상당히 깔끔하게 들어갔는데 계산 한번 해 볼게요. X축이죠. 가로 방향으로 3mm 들어간 거 맞죠? 맞고, 그 다음 Y축으로 246인 거 맞습니다.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반대쪽도 한번 이렇게 이동을 시켜보고요. 그리고 얘도 딱 이동을 시켰습니다. 눈대중으로 보기에는 제대로 이동이 된 것 같거든요. 한번 볼게요. 가로 재단선 보시면 기준점이 지금 왼쪽으로 되어 있거든요. 기준점은 맞습니다. 왼쪽으로 되어 있는 거. 그리고 위치값 보면 166에 243으로 깔끔하게 제대로 들어갔습니다. 이거 계산하실 줄 알겠죠? 이제는 이게 지금 세로 길이 246에서 3mm 올라간 거예요. 그러니까 Y축 계산은 246 빼기 3 한 값이고요. X축, 가로축으로는 요 지점이 166에 해당하는 길이가 맞죠. 그래서 166에 243인 거고요. 이 세로 재단선 보시면 세로 재단선은 이 기준점을 위로 바꿔야 계산이 제대로 되겠죠. 보시면 가로 길이 166에서 3mm 안으로 들어가야 되죠. 그래서 166 빼기 3 해가지고 163 맞고요. 그 다음에 세로축으로는 여기 246 끝까지 내려와야 되니까 246이 맞습니다. 좌표가 이렇게 깔끔하게 제대로 들어갔습니다. 이렇게 재단선 다 넣었고 이번에는 비번호 표시를 할게요. 비번호는 왼쪽 아래에 넣어주시면 됩니다. 이 위치에 넣어주시면 되고요. 타입 툴 클릭한 다음에 박스는 가능하면 좀 크게 만들어주세요. 여기에 비번호 입력합니다. 비번호 B07 비번호 입력하고 크기, 글자 크기는 10으로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폰트는 고딕으로 하라고 되어 있었지만 꼭 고딕으로 하지 않으셔도 되고 맑은 고딕으로 하셔도 되고 뭐 도둠으로 하셔도 되고요. 이렇게 입력을 하시고 얘는 이런 식으로 막 배치를 하시면 안 되고요. 재단선 넘어가지 않도록 이 박스 크기를 보시는 게 아니라 이 글자만 보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적당히 배치를 해주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재단선 넘어가지 않을 정도로 또 이렇게 싹 붙이시지는 말고요. 적당히 띄어서 이 정도 해주시면 됩니다. 비번호를 입력을 안 하시면 감점이 되는 거고 이렇게 입력을 깔끔하게 해주시기만 하면 돼요. 그리고 다시 이미지 한번 넣어 볼게요. 파일, 플레이스, 이미지 열어서 여기 가이드라인 기준으로 넣는 거 아닙니다. 여기 모서리에 클릭 딱 해주시면 이렇게 알아서 잘 들어갑니다. 잘 들어갔죠? 그리고 이미지가 X자로 나오시거나 이미지가 흐릿하게 나오시는 분들은 여기서 디스플레이 퍼포먼스에서 하이 퀄리티 디스플레이로 변경을 해주시면 이미지가 선명하게 바뀌는데 여기서도 이 디스플레이 퍼포먼스를 간혹 출력 해상도로 착각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이 디스플레이 퍼포먼스는 단순히 정말 모니터 상에서 보여주는 화질입니다. 출력과는 전혀 무관해요. 디스플레이 퍼포먼스, 화면의 성능을 하이 퀄리티로 수정을 안 했다고 감점을 받지 않을까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거는 출력하고는 전혀 상관은 없습니다. 이렇게 세로형의 재단선을 완성을 했고 비번호까지 넣었고 이제 인쇄를 하실 때
인쇄를 하실 때가 이제 중요하죠. 저장부터 먼저 한번 해 볼게요. 자, 비번호 폴더에다가 지금 이미지가 하나만 저장이 되어 있거든요. 얘를 저장을 해 주시는데 첨부한 이미지의 왼쪽 위에 모서리에 보시면 파란색 연결고리 모양이 보이시죠? 이게 표시가 되면 잉크 연결이 제대로 됐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 첨부한 그 이미지의 경로와 이미지 이름이 변경이 되지 않고 제대로 표시가 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 링크 연결이 깨지게 되면 이미지가 보이지 않아서 출력이 제대로 안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인디자인 파일에서 중요한 게 이미지를 같이 첨부를 해서 전송을 하는 거예요. 제출을 하는 겁니다. 이미지는 제외하고 인디자인 파일만 보내게 되면 링크가 깨져 버려요. 그래서 중요한 건 그거죠. 비번호 폴더 안에 인디자인 파일이랑 이미지 파일이랑 저장을 제대로 해서 이 두 개를 모두 제출을 하는 겁니다. 인디자인 파일을 저장을 한번 해볼게요. Save as 해서 바탕화면에 비번호 폴더에다가 인디자인 파일도 마찬가지로 비번호로 입력을 하셔야 됩니다. 파일 이름을. 자, 요렇게. 자, 요렇게 인디자인 파일을 저장을 하시거든요. 이렇게 두 개가 생성이 되죠. 이 두 개의 파일을 이제 감독관에게 제출을 하거나 파일을 전송을 하시거나 하는데 인디자인 파일만 보내지 않도록 조심을 하셔야 돼요. 반드시 두 개를 모두 전송을 하고 제출을 해주셔야 됩니다. 결론은 그거예요. 비번호 폴더 안에 인디자인 파일이랑 이미지 파일을 저장을 하고 제출도 전송도 이 두 개 다 해라 이 뜻입니다. 이미지 전송을 하지 않으면 링크가 깨지니까, 그러면 링크가 깨지면 이미지가 보이지 않으니까 감독관이 직접 출력을 해주면 좋지만 이제 수험자가 직접 이제 확인을 하고 출력을 하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이제 파일에서 이제 프린트를 이렇게 누르시고 확인을 해 주셔야 할 게 하나밖에 없어요. 셋업 탭으로 가서 페이퍼 사이즈, 종이 A4인지 확인을 하시고 그리고 오리엔테이션, 종이 방향이 이렇게 세로로 되어 있는지 확인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보면 이 출력 파일의 크기랑 실제 인쇄할 A4 용지 크기랑 일치가 되는 거거든요. 이렇게 P가 세로로 똑바로 서 있죠. 자, 요거를 이제 확인을 해주시면 됩니다. 스케일 100% 되어 있는지 확인하시고요. 요것만 이제 확인을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프린트 버튼 눌러서 이제 인쇄해 주시면 됩니다. 인쇄해서 양면 테이프 뒷면에 붙여가지고 A3 용지에 마운팅 하시면 끝입니다. 이번에는 가로형 도면의 인디자인 재단선 작업을 학습을 해볼게요. 가로형 작업도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합격한 응시생들에게 인디자인 재단선 작업을 어떻게 했냐고 물어봤어요. 가로형 도면을 시험 치신 분들에게. 어떤 분들은 가로형 도면을 연습을 안 해봐서 기존에 세로형으로 인디자인 작업했던 거기에 이미지만 회전을 시켜서 그렇게 작업해서 출력을 해서 제출을 했다는 분들도 있고, 또 아니면 가로형이라서 왼쪽, 오른쪽, 위쪽, 아래쪽 여백값 따로 계산해서 인디자인에서도 똑같이 가로형으로 만들어서 그대로 이제 출력을 해서 제출을 했다 이러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가로형에서는 같은 바이라고 하더라도 세로형으로 재단선을 만드는 분들이 있을 거고 가로형으로 만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출력해야 할 때 조심해서 확인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재단선 작업을 두 가지를 모두 알려드리려고 해요. 먼저 기존의 세로형 재단하는 방식으로 만드는 방법부터 설명을 한번 해볼게요. 포토샵에서 이미지 저장할 때부터 이미지를 회전해서 가져가시면 되거든요.
여기 보시면 지금 완성을 했어요, 도면을. 그리고 그리드를 제거하죠. 이 상태에서 이미지를 회전을 시킵니다. 이미지 회전을 시킬 때 회전시키는 방향도 좀 확인을 하셔야 되는데, 그 도면의 지시사항에 보시면 그러니까 오른쪽 아래쪽에 출력 방향이 표시가 되어 있거든요. 이 4번 도면 같은 경우에는 여기 왼쪽이 위로 가게끔 회전을 시켜 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미지 로테이션 90도 시계 방향, 90 클락와이즈 이 부분을 설정을 해 주시는 거예요. 그럼 왼쪽이 위로 올라가게 되죠. 이 상태로 저장을 해 주세요. 파일, Save a Copy 클릭하시고 JPG로 확장자 선택한 다음에 바탕화면에 비번호 폴더에다가 저장하는 거죠. 비번호 폴더에 비번호로 저장하는 거였습니다. B07 이렇게 입력하고 저장하시면 됩니다. 퀄리티 최대로 높게 설정을 하시고요. 그러면 이미지가 이렇게 완전히 세로 방향으로 이렇게 저장이 된 겁니다. 이걸로 인디자인에서 한번 작업을 해볼게요. 앞에서 세로형 도면으로 만들었던 그 재단선입니다. 이미지를 좀 지우겠습니다. 재단선 작업하면 세로형은 이대로죠. 여백값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변하는 거 없습니다. 요거 그대로 활용을 해서 이미지만 넣는 거예요. 이미지 한번 넣어 보겠습니다. 파일, 플레이스, 이미지는 비번호 폴더에 있는 이미지입니다. 요거 선택하시고 열기 한 다음에 모서리에서 콩 하고 클릭해 주시면 되죠. 그럼 이렇게 들어갑니다. 완전히 세로형 도면에 이미지만 회전해서 넣은 거죠. 그리고 이 비번호는 여기 가져가셔서 이렇게 Shift 눌러가지고 회전해 주시면 되고요. 여기 위치는 재단선 넘어가지 않도록 이 정도 위치에 넣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셔가지고 출력을 하면 되죠. 출력할 때 한번 확인해 볼게요. 저장하고요. 파일, Save a Copy 해가지고 여기 비번호 폴더에다가 저장하는 건 이제 아시겠죠? 이렇게 저장하시고 그러면 비번호 폴더에 있는 이 2개 파일을 제출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인쇄할 때 주의해야 될 거 파일, 프린트 여기 간 다음에 세로형이기 때문에 이대로 해주시면 돼요. 셋업 탭으로 가서 A4 확인하시고 오리엔테이션 방향 세로로 되어 있는 거 확인하시면 됩니다. P가 이렇게 제대로 서 있으면 돼요. 이렇게 하시고 프린트 해가지고 인쇄하셔서 마운팅 작업하시면 됩니다. 세로형 작업은 별 문제 될 거 없죠? 똑같죠? 이번에는 이미지를 회전하지 않고요. 가로형 도면을 인디자인에서도 가로 방향으로 한번 재단선 작업하는 걸 해보겠습니다. 이미지 저장부터 먼저 해야죠. Save a Copy. 바탕화면에 비번호 폴더에다가 비번호 JPG로 저장합니다. B07 저장. 회전하지 않고 가로형으로 이렇게 저장을 했어요. 그러면 인디자인으로 갑니다. 인디자인, 파일, 뉴, 다큐먼트 여기서 프린트 탭에서 A4 선택하시고요. 여기서 오리엔테이션 종이의 방향을 세로가 아니라 가로로 해주시는 거예요. 가로 방향으로. 그리고 페이싱 페이지 마찬가지로 체크 해제하시고 여기서 이제 마진 값을 우리가 왼쪽은 22, 위아래 25.5로 암기했었죠. 이거를 반대로 적용을 해주시는 겁니다. 반대로 위쪽을 22,
아래쪽을 22, 연결고리 해제하고 왼쪽 오른쪽이 세로형에서는 22였잖아요. 반대로 가로형에서는 25.5로 해주시는 겁니다. 25.5, 25.5.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 블리드 앤 슬러그는 0으로 되어 있는지 확인만 해주시면 됩니다. 세로형과 가로형을 반대로 적용을 시켜주시는 거예요. 이 왼쪽, 오른쪽, 위아래 여백값을 이렇게 하신 다음에 크리에이트 합니다. 만들어졌죠? 가로형으로 만들었습니다. 여백 계산 제대로 됐는지 이미지부터 한번 넣어보죠. 파일, 플레이스, 이미지 선택하시고 열기 합니다. 다음에 클릭해서 확인해 볼게요. 제대로 들어갔죠? 여기 라인, 핑크색 라인 안에 이미지가 제대로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여백값을 제대로 했다는 뜻이죠. 만약에 여기서 또 실수해가지고 반대로 값 적으셨으면 어디서 변경하죠? 레이아웃, 마진 앤 칼럼, 여기서 탑 버튼, 레프트 라이트 이거 수정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재단선 작업 한번 해볼게요. 재단선 작업할 때 어떻게 한다고 했었죠? 0점 좌표 먼저 변경한다고 했었죠. 0점 좌표를 여기로 변경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입력해야 할 이미지의 왼쪽 모서리로 0점 좌표 변경합니다. 클릭해가지고 드래그해서 여기에 딱 놔줍니다. 그러면 시작점이 여기가 0,0이 됩니다. 확인하셨죠? 0점 좌표 이동시킬 때 여기 선에 착착 붙도록 좀 완벽하게 이동을 시켜주세요. 이렇게 한 다음에 가이드라인 만들게요. 가로로 2개, 세로로 2개 이렇게 한 다음에 위치 한번 바꿔볼게요. 요거 위치는 X축으로 3 맞죠? 그 다음에 가로 라인은 Y축으로 3이죠? 자, 이렇게 이동을 시켜야 되고 반대쪽 볼게요. 세로 가이드 라인은 위치가 가로의 길이가 246입니다. 246에서 3을 빼야 되죠. 완전히 세로형이랑 반대로 해주셔야 돼요. 243 그리고 이거는 이미 수정을 했으니까 여기 3mm 맞죠? 그리고 여기 한번 확인해 볼게요. 여기 세로 라인 3mm 맞고 가로 가이드 라인은 Y축이니까 세로축이죠. 세로축. 세로로 밑으로 쭉 내려와서 위치합니다. 3mm 위로 올라가야 돼요. 그러니까 166에서 3을 뺍니다. 이렇게 설정을 하는 거죠. 반대쪽으로 갈게요. 반대쪽 보면 다 수정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값 되는 거 확인되시죠? 가이드라인 만들었고 이제 재단선 작업해 볼게요. 재단선도 위에서부터 하죠. 라인 툴 라인 하나 만들고 굵기는 1이고 길이는 5입니다. 이렇게 한 다음에 이제 배치하는 거죠. 얘 잡아가지고 자 요렇게 여기 파란 선 딱 일치되게 이렇게 위치시킵니다. 위치시키고 그다음 복제해가지고 가로 재단선 만들고 회전 Shift 키 눌러서 회전합니다. 회전시키고 얘 또 배치하는 거죠. 배치할 때 직접 선택 툴로 이 라인 보시면서 배치하시면 좋습니다. 이렇게 딱 배치를 합니다. 위치가 제대로 들어갔는지 좌표 가지고 확인 한번 해볼게요.
자, 세로 재단선 보시면 이제 위치 좀 제대로 안 들어갔죠. 뭐 마우스로 이동하셔도 되고 좌표 계산 되시는 분들은 좌표로 계산합니다. 기준점이 이 라인의 기준점은 아래쪽으로 가야 돼요. 이 핑크 라인에 붙어야 되거든요. 여기 분홍색 라인에. 그래서 기준점 반대로 딱 찍어주고요. X축으로 3mm. 그러니까 가로 방향으로 3mm 들어간 겁니다. 그런데 이 Y축은 자, 이렇게 되면 안 되고 0이 돼야 되죠. 자, 이렇게 들어가야 됩니다. 딱 붙었죠. 그다음에 가로 재단선도 한번 볼게요. 가로 재단선의 기준점은 자, 여기로 가야 됩니다. 오른쪽으로 가야 돼요. 그래서 오른쪽으로 땅 찍어주시고 위치 보니까 0,3이에요. 제대로 들어갔어요. Y축 그러니까 세로 방향, 이 세로 라인 방향으로 3mm 들어간 거거든요. 제대로 됐습니다. 예, 위치는. 그리고 복제해가지고 이제 배치해야 되죠. 두 개 잡아가지고 복제하고 그다음에 Shift 눌러가지고 회전하는 거죠. 이렇게. 그래가지고 배치 한번 해볼게요. 직접 선택 툴 잡아가지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확대하고 위치가 제대로 안 들어간 것 같아요. 이제 여기 세로 라인 직접 선택 툴 가지고 이렇게 확대해가지고 이렇게 위치를 시켜주시고요. 한번 좌표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이 재단선, 세로 재단선의 기준점 어디로 가야 되죠? 요 아래쪽으로 가야 되죠. 기준점 아래쪽으로 되어 있는 거 확인됐어요. 확인됐고 X축, Y축 제대로 됐습니다. 243에 0. Y축으로는 이동할 필요 없고 가로축으로만 3mm, 끝에서 3mm 가면 되거든요. 안쪽으로. 이 가로 길이가 246이잖아요. 246 빼기 3 하니까 243이 나오는 거죠. 제대로 됐습니다. 요거 한번 확인해 볼게요. 요것도 제대로 위치가 안 들어갔죠. 축 보시고 기준점 변경하시고 자, 이쪽으로 왼쪽으로 가야 되죠. 여기서는 좌표 보니까 깔끔하지 않습니다. 246으로 해주시면 되죠. 자, 이렇게 하니까 이동이 됐습니다. 이렇게. 다음 아래쪽 배치해 볼게요. 4개 다 선택하시고 Alt키 눌러서 Shift키까지 같이 누르시면 직선 방향으로 이렇게 복제되고요. 그리고 얘를 위아래 대칭, 상하 반전 시켜주시는 거죠. Shift 눌러서 회전시켜 주셔도 되고 옵션 바에서 여기 상하 반전, 플립 버티컬 해주셔도 되고요. 이렇게 배치한 다음에 이제 다시 한번 가이드라인 보시고 딱 위치 잡아 볼게요. 이렇게 다시 한번 볼게요. 위치가 제대로 안 됐네요. 좌표 가지고 설정해 볼게요. 기준점 오른쪽으로 가고요. 그리고 좌표 보시면 지금 X축으로 0.03이라고 되어 있는데 X축은 0으로 가야 되죠. X좌표는 0이고 Y축은 163 맞습니다. 이 세로 길이로 위로 3mm 올라가야 되니까 166에서 3 빼니까 163 맞죠? 그리고 얘 한번 확인해 볼게요. 얘 제대로 안 간 것 같아요. 기준점은 위로 가야 됩니다. 위로. 이 라인의 위로 반대로 찍어주시고 좌표 보니까 3.03이라고 되어 있어요. 3이라고 입력을 해주시고요. Y축은 166 맞습니다. 반대쪽 살펴볼게요. 반대쪽. 가로 재단선 얘는 기준점 왼쪽 맞습니다. 왼쪽 맞는데 좌표가 잘못됐어요. 소수점이 남아있죠. 깔끔하게 246 해주시면 되고 Y축 163 맞습니다. 166 빼기 3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세로 재단선 얘 기준점은 위로 가야 됩니다. 반대로 가야 되고요. 좌표가 여기 소수점이 지저분하게 남아있네요. 소수점 빼고 243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243에 166 좌표 맞습니다. 이렇게 확인해 주시면 돼요. 그러면 재단선
이제 깔끔하게 들어갔고 비번호 입력을 해 보겠습니다. 비번호 여기다가 왼쪽 아래 재단선에 맞게 넣어 주시면 돼요. 자, 타입 툴 클릭해서 박스 좀 크게 그려 주시고 B07 입력한 다음에 크기는 10으로 해 주시는 거죠. 그다음에 글꼴은 뭐 맑은 고딕이나 도둠체 해 주시면 됩니다. 도둠체 해 주시고 이렇게 위치는 재단선 넘어가지 않도록 이렇게 너무 붙이시지도 마시고 이런 식으로 여유롭게 배치를 해 주세요. 이 정도로. 비번호를 입력한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이미지 넣어 볼게요. 파일, 플레이스, 이미지 열어서 요 하늘색 라인이 기준이 아니죠. 여기가 기준이 됩니다. 이미지 제대로 들어갔어요. 이렇게 하시고 좀 전에 설명드렸죠. 인디자인 파일이랑 여기 이미지 파일이랑 두 개를 전송을 해야 된다. 파일, 세이브 에즈, 바탕화면에 비번호 폴더 안에 인디자인 저장합니다. B07 이렇게 저장을 해주세요. 이거 두 개 전송하는 거. 이미지까지 같이 전송을 해야 링크가 깨지지 않는다는 거, 그게 중요하죠. 그 다음에 가로형 도면이죠. 가로형 도면은 이제 인쇄할 때, 인쇄 버튼 눌러서 확인할 때 파일, 프린트 여기서 만약에 앞 사람이 세로형으로 이제 인쇄를 했으면 이제 이런 식으로 남아 있을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가로형이잖아요. 이렇게 오리엔테이션을 이렇게 해버리면 여기 보세요. 출력할 종이는 이렇게 세로로 서 있는데 우리가 완성한 도면은 가로로 누워 있습니다. 여기 삐져나간 이 부분은 출력이 안 된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미지가 잘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된다? 이 오리엔테이션 방향을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주시면 잘리는 거 없이 제대로 인쇄가 되는 거예요. 잘 이해하시겠죠? 인디자인의 재단선 작업을 뭐 세로형으로 하세요, 가로형으로 하세요,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보다는 여러분들이 판단을 하셔가지고 나는 그냥 복잡하니까 세로형 도면이랑 똑같이 세로로 만들어서 이미지만 회전시켜서 삽입을 해야겠다. 이제 그러시는 분들은 이제 세로형 도면을 활용해가지고 그냥 그것만 암기하시고 가로형도 뭐 별 어려운 것 같진 않은데 뭐 가로형 도면이니까 인디자인에도 가로형으로 이제 재단선 작업해가지고 오리엔테이션 조기 방향 유심히 확인해서 하면 되겠다. 이제 그러시는 분들은 이제 가로형으로 작업을 하시면 됩니다. 오리엔테이션 방향만 조심을 해주세요.